안녕하세요. 백두대간의 하얀경고등 연출을 맡은 박범식. 남소영입니다. 저희는 녹색연합이라는 환경단체를 통해 침엽수 고사 현장 모니터링을 하며 기후위기 기록단으로 활동했습니다. 저희는 여러 산을 오르면서 침엽수 고사 현장을 살펴봤는데요. 최근에는 오대산에서 침엽수 고사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저희는 모니터링을 통해 침엽수 고사의 원인이 다름 아닌 기후 변화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침엽수가 죽으면 산의 생태계 다양성은 무너집니다. 결국 그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희 영상을 통해서 기후위기 시민 모니터링과 또한 국가의 환경정책에도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백두대간부터 한라산까지 생태계의 죽음이 나타났습니다. 온도에 예민해서 지구온난화의 리트머스 시험지로 불리우는 침엽수. 기후위기의 여파로 한반도의 고산 침엽수가 하얀 경고등에 불을 밝혔습니다. 고산대 지역이 각종 침엽수들의 무덤이 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위기는 한반도에서 이미 시작됐습니다. 침엽수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 한 종의 문제가 아니고 한 수종의 문제가 아니고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식물 사회적인 면, 생태적인 면이 무너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반도 아고산대에서 침엽수의 급격한 떼죽음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백두대간부터 한라산 아고산대 침엽수림까지 그 죽음의 현장을 직접 탐사해봤습니다. 침엽수의 주서식지는 아고산대입니다. 아고산대는 저산대와 고산대 사이로 해발 1500m에서 2500m 정도에 해당합니다. 침엽수의 잎은 사시사철 늘 푸르러야 합니다. 침엽수의 잎이 변색된다는 의미는 나무가 죽어간다는 뜻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겨울에 잎이 떨어지고 단풍으로 물드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해 침엽수 잎이 변색된다는 의미를 잘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구상나무의 학명은 아비에스 코리아나로 전 세계에서 한국에만 있는 생물종입니다. 구상나무는 한반도 남부지방의 고산지대인 지리산, 한라산, 덕유산 등 해발 1500m에서 1900m 사이에 주로 서식하고 있습니다. 빼어난 경치가 일품인 지리산. 지리산부터 시작해서 백두산까지 이어진 백두대간은 한반도 산줄기의 중심입니다. 국립공원 1호답게 연중 산을 오르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등산객의 명소 지리산에서 구상나무의 떼죽음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지리산의 정상 천왕봉. 천왕봉을 중심으로 중봉, 하봉으로 이어지는 고산지대에서 구상나무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지리산 천왕봉 일대는 원래 남한 최대의 고산 침엽수 서식지였습니다. 100년이 넘게 자라난 구상나무와 가문비나무가 조화로운 침엽수 생태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 이곳은 남한에서 가장 많은 고산 침엽수가 죽어가는 지역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녹색연합을 비롯한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의 조사에 따르면 지리산 구상나무 집단고사는 대표적인 집단 서식지 6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조사 결과는 지리산 구상나무 집단고사 지도로 작성됐습니다. 이를 종합한 결과 해발 1500m 이상의 지역부터 집단고사가 진행되고 있음이 확인됐습니다.
천왕봉의 중산리 코스 1500m 근처입니다. 구상나무가 곳곳에 죽어 있습니다. 고사 정도가 극심한 지역은 천왕봉 남사면, 중봉 북서사면입니다. 특히 하봉 남사면은 전체 침엽 수목의 90%가 고사화되고 있습니다. 하얗게 변해버린 구상나무들은 흡사 귀신을 보는 듯합니다. 그다음에 저기 정상에 제가 손 가리키는 거 보이십니까? 저기 먼 곳에 제일 높은 거. 안야봉 저기가 하야봉. 안야봉. 저기 정상에도 이렇게 고사목 지대가 있습니다. 지리산 반야봉입니다. 반야봉의 상황은 더 처참했습니다. 정상봉과 중봉을 중심으로 구상나무 군락이 천왕봉보다 더 심각하게 고사했습니다. 이 추세로는 반야봉의 모든 구상나무가 죽고 그 위에는 폐허만이 남을 것입니다. 이처럼 기후위기는 구상나무를 죽음의 절벽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시기. 백록담에는 물이 가득합니다. 몇 년에 한 번만 볼 수 있는 광경입니다. 이 광경을 보기 위해 작년에만 수십만 명의 탐방객들이 한라산을 찾았습니다. 한라산을 찾는 탐방객들의 활력과는 상반되게 등산로 옆의 구상나무들은 줄지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구상나무의 죽음은 한라산이 시작이었습니다. 특히 한라산 백록담 정상으로 가는 해발 1700m에서 1800m 일대가 가장 심각합니다. 구상나무는 이미 죽어서 시체처럼 뼈만 남아있거나 뿌리채 뽑혀 쓰러진 나무들이 즐비합니다. 현장에 직접 들어가 봤습니다. 아래에서 자라나는 어린 침엽수를 제외하고 50년 이상의 고목들이 전부 죽어 있었습니다. 한라산 탐라계곡은 죽음의 전시장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었습니다. 해발 1800m 전후 특정 사면에서는 더욱 심각합니다. 구상나무 집단고사가 80%가량 나타나는 곳도 있었습니다. 세계 자연유산 한라산은 국립공원이면서 천연기념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절대적인 보호를 위해 국내외에서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자원생태계를 이루는 소중한 곳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기후위기는 예외가 없습니다. 구상나무의 집단고사는 막을 수 없는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침엽수가 예전에 고사하지 않았느냐? 예전에도 그 침엽수가 고사를 했습니다. 구상나무라든지 분비나무가 그 높은 산에서 말라 죽었지만 최근 들어서 그 말라 죽는 속도가 상당히 빨라졌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구상나무는 국제 멸종위기 적색 목록인 레드리스트에서 위기종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부의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목록에 구상나무는 등재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환경부가 기후위기로 인한 생물종의 쇠퇴나 고사를 멸종위기로 바라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대로 가면 구상나무를 산림이 아닌 수목원이나 식물원에서만 볼 수 있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리산과 한라산의 구상나무 군락지는
집단고사라는 거대한 위기를 마주했습니다. 구상나무는 기후위기를 버티지 못한 채 하얀 경고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리산과 더불어 남쪽 백두대간을 이루는 주요 산은 덕유산입니다. 덕유산은 지리산과 함께 남부지방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정상봉인 향적봉은 해발 1600m가 넘습니다. 덕유산의 침엽수림은 어떤 상황일까요? 시민 모니터링단과 함께 덕유산에 올라봤습니다. 산에 오르며 침엽수의 상태를 관찰하고 기록합니다. 기록할 때는 경도와 위도를 꼭 적어야 합니다. 여기에 나무의 성장 상태와 뒤에 보면 유분의 상태, 그 다음에 줄기 부분과 하단 상단 부분에 각각 잎의 성장 상태. 향적봉을 오르는 탐방로에 침엽수들이 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덕유산 향적봉 일대 가문비 나무의 대부분은 이처럼 고사가 진행 중입니다. 지금과 같은 고사 속도라면 앞으로 덕유산의 고산지대에서 침엽수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죽음의 원인은 인간의 욕심에 있었습니다. 과거 무주 리조트와 스키장 건설로 오랜 세월 지켜온 덕유산의 산림이 무참히 훼손됐습니다. 정부는 훼손된 자연을 복원하겠다며 구상나무, 주목나무, 분비나무 등을 옮겨 심었지만 모두 말라 죽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스키장 주변의 구상나무는 모두 죽었거나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훼손이 이루어진 곳에 기후위기 스트레스까지 더해지는 상황입니다. 이래선 분비나무는 버텨낼 수가 없습니다. 소백산은 충청북도 단양군과 경상북도 영주시에 걸쳐 있는 산으로 태백산과 함께 신령시 되어 온 산입니다. 이곳은 소백산의 연화봉, 비로봉, 국망봉으로 이어지는 주능선입니다. 정상에서 바라보는 경치는 한반도에서도 으뜸으로 꼽힙니다. 주능선에서 곳곳에 자라있는 주목이 바로 소백산의 명물입니다. 살아서 1000년, 죽어서 1000년을 간다는 나무 주목. 특히 비로봉 일대의 주목 군락지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소백산의 주목도 침엽수림에 찾아온 변화를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이 나무는 어린 주목인데 지금 이파리가 이제 죽어가는 게 초기, 중기, 말기가 다 표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초기에는 이제 노란색이고 중기에는 약간 좀 갈색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고 나중엔 이렇게 말라가지고 이제 드라이한 상태까지 지금 이 나무는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백산 비로봉 일대의 주목을 관찰한 결과 약 80%가량의 주목나무가 기후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어린 침엽수들도 기후 스트레스를 겪고 있었습니다. 어린 나무들이 죽어가는 것이야말로 정말 심각한 일입니다. 세대 교체를 할 수 없다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미래의 희망인 어린 생명조차 바람 앞에 촛불입니다. 설악산은 기암괴석과 깊은 계곡, 높은 봉우리까지 아름다운 경치를 보여주는 대표 명산입니다. 대청봉은 북방계 식물과 남방계 식물이 만나는 생태지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대청봉을 중심으로 설악산의 고산지대가 기후위기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설악산 주요 침엽수인 분비나무, 잣나무, 주목나무 등의 죽음으로 나타났습니다. 설악산 대청봉에서 오색지구로 이어지는 해발 1600m 주변 잣나무 군락도 위기를 맞았습니다. 설악산 침엽수의 집단고사는 대청봉, 중청봉 능선에서 천불동으로 내려가는 사면부가 대표적입니다. 대청봉에서 오색사면 1400m에서 1700m까지도 곳곳에 잣나무, 분비나무, 주목 등의 고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최고의 풍경을 자랑하는 오대산 상원사. 상원사에서 비로봉으로 오르는 등산로 바로 옆. 지름이 약 120cm가량 되는 커다란 전나무가 아래쪽부터 썩어가고 있습니다. 껍질이 벗겨진 전나무는 이미 벌레에게 점령당한 지 오래입니다. 밑동이 썩고 타들어가거나 껍질이 벗겨지는 건 뿌리째 쓰러질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기후 스트레스로 고사한 전나무는 쉽게 부러집니다. 등산로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도 고사로 부러진 나무가 수두룩합니다. 전나무가 고사해 부러지는 것이 위험한 이유는 크기와 무게 때문입니다. 전나무는 국내 침엽수 중 부피가 크고 무게가 무거운 편에 속합니다. 가장 큰 것은 키가 약 30m가량 되고 무게는 2톤이나 나갑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미 스트레스 받는 데다가 병해충들이 침입해서 이렇게 이런 나무들은 바람에 강풍이 불면 저 중간에 여기서 툭 부러질 거야. 근데 이제 방향이 재수가 없으면 얘가 그냥 저 위로 저쪽으로 부러져 주면 좋은데 만약에 어느 날 바람 부는 날 올라오다가 특히 등산로 바로 옆은 나무가 통째로 부러지면 등산객들의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등산로 주변의 전나무 고사는 탐방객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입니다. 인명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설악산, 오대산, 태백산 일대의 등산로 안전 위협에 대한 조사를 서둘러야 합니다. 소나무도 기후 스트레스에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백두대간과 낙동정맥의 주요 생태축에서 금강소나무를 비롯해 보전 가치가 높은 소나무들의 고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금강소나무는 한국 소나무의 원형이자 삼국시대 이후부터 한반도의 문화와 역사를 함께 해온 나무입니다. 금강소나무는 경복궁과 남대문 등 국보급 문화재의 복원에 사용되기도 해 문화유산의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금강소나무의 죽음은 설악산에서 나타났습니다. 설악산 국립공원이 있는 강원도 인제군 북면 한계리. 장수대를 중심으로 금강소나무 고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능선에 20본 가까이 되는 금강소나무의 잎이 붉게 타들어가면서 죽어갑니다. 초록색이어야 할 금강소나무 잎은 가을의 단풍을 보는 것 같습니다. 장수대에서 대승폭포 사이의 탐방로를 관찰하면 금강소나무가 죽어가거나 죽어있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주로 암석지대 능선에서 소나무의 고사가 나타납니다. 설악산 한계리 공원구역과 공원 경계 근처에서도 소나무 집단 고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태백산 국립공원부터 낙동강을 거쳐 경북 울진 소강리까지의 지역은 조선시대부터 이어진 가장 안정적인 금강소나무 집단 서식지입니다. 이곳에서도 금강소나무 고사는 시작되었습니다.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인 울진 금강송면 소강리. 금강소나무의 집단 고사가 심각한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안에서 집단고사가 확인되는 곳만 수백 개소나 됩니다. 금강소나무 집단고사는 지난 2019년부터
울진 왕피리 금강송 생태경관 보전지역에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생태경관 보전지역에서 기후위기로 특정 종이 죽어가는 현상은 왕피천 금강소나무가 첫 사례입니다. 생태경관 보전지역의 보전관리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됩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떼죽음의 현장을 찾아 살피는 시민들이 있습니다. 기후위기 고산지대 침엽수에 모니터링에 참여하는 시민들입니다. 이들은 생물다양성 위기 현장 모니터링에 나선 시민 백패커로 기후위기 현장을 살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민 모니터링단은 등산이나 백패킹, 트레킹, 하이킹 등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해서 생태계의 현장을 관찰하고 기록합니다.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한 기록이 더 이상 연구자, 전문가의 영역만은 아니게 된 셈입니다. 이들이 나선 이유는 생물 다양성 모니터링이 지속적으로 많은 인력과 예산이 필요한지라 국가 사업으로 하는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민 참여는 정부의 기후위기 생물다양성 대책에 도움이 됩니다. 시민 관측 결과는 침엽수가 어느 위치에서 주로 죽는지 위치 정보를 파악하고 공간 정보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생물다양성 분포를 최신화하고 분포 정보를 축적해 기후변화 연구자료의 자산이 됩니다. 정부나 공공기관의 기후위기 적응 대책에도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셈입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시작하는 시민이 많았습니다. 거창한 시민과 데이터를 모은다? 이거는 처음에는 좀 생각을 잘 못했었고 기후 환경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그러나 점차 깨달음을 얻는 시민들이 많아졌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좀 생각 없이 지나갔었는데 이번을 통해서 이 고사된 나무들이 기후 변화에 의해서 많아지고 그리고 저희의 관찰 대상이 되는 그 중요성을 알게 됐습니다. 사실 구상나무나 이런 침엽수등이 지금 풍성했는데 그 매년 이제 지리산에 올라서 이제 그 천왕봉 주변을 좀 봤을 때는 그 하얗게 변해버린 그 구상나무들이 좀 뭐랄까 이제 서리가 내린 것처럼 푸름이 좀 잃어봤다는 것이 좀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시민과학은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단계이다 보니 시민들은 모니터링 프로그램의 접근성 면에서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냥 프로그램이 아니라 정말 근처 동네 산에서라도 이런 고사된 정보를 접하고 또 어떻게 관찰할 수 있는지 많은 시민들이 접할 수 있게 정보가 공유되고 또 많은 참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반도 침엽수 복원을 위해 한라산의 침엽수 고사목 현장을 찾은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의 보존복원팀입니다. 이들은 한라산, 지리산, 설악산 등 전국 곳곳에서 멸종위기에 놓여있는 구상나무를 측정하고 종자를 채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채집 적정 시기인 10월 초에도 열매를 수확하지 못했습니다. 구상나무의 씨앗만 남기는 과정인 정선 과정에서는 더욱 심각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속이 빈 열매인 비립의 숫자가 작년에 비해 급속히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현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종자가 어느 정도 달렸다 해가지고 따왔는데 와서 이제 정선하고 엑스레이 찍는 과정에서 종자가 이제 전부 다 비립이어서 버린 경우도 있고 그 빈도가 너무 높아진 거예요. 이게 진짜로 이게 지금 후대가 생산이 안 되는 거잖아요. 비립이 많다라는 거는 이제 지금 이 식물은 여기 서 있지만 얘가 이제 죽고 나면 그 후대가 발생을 못할 수도 있다라는 그 생각이 조금씩 들더라고요. 기후변화가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침엽수가 변해가고 있다는 사실은 인식하고 기록해 나가야 합니다. 어린 나무의 인큐베이터인 양묘 재배실 안에서 구상나무 발화체는 정성스럽게 키워집니다.
6개월 된 구상나무 밭아치입니다. 15cm 정도가 되면 밖으로 나가 키워집니다. 구상나무 한 채마다 3달에 한 번씩 질소, 인산, 칼륨이 들어있는 알비료가 들어갑니다. 고산지대의 밤 안개, 아침 안개를 구현하기 위해 여름에는 3번, 다른 계절에는 2번 스프링클러를 틉니다. 내부 온도도 항상 30도 이하로 유지됩니다. 정성스러운 관리에도 구상나무 복원은 어려운 일입니다. 키우는 구상나무 치수 중 1% 미만의 치수만이 성체가 됩니다. 재배의 어려움은 국가가 구상나무 재배 매뉴얼 작성에 힘쓰고 있는 이유입니다. 저희가 국가적으로 보건 사업을 진행할 때나 농가 이 관련 사업을 보급을 할 때도 도움될 수 있도록 자료를 축적을 해서 재배 기술 매뉴얼을 남길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백두대간과 국립공원 고산지대가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해 종이 사라지고 생태계가 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민 모니터링으로 변화하는 생물 다양성을 기록하며 시민 스스로 기후변화에 대비해야 합니다. 시드뱅크로 종을 보존하고 복원하는 노력을 미루지 말고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기후위기는 생물 다양성 위기입니다. 한 생명체가 죽으면 그 일대 식생에 거대한 나비 효과를 불러옵니다. 코로나19도 생태계 파괴가 불러온 것입니다. 산림 파괴로 중국 윈난성 관박쥐 서식지와 사람들이 사는 마을의 경계가 사라졌습니다. 야생 생태계를 침범하고 생물 다양성을 파괴하는 과정에서 야생에 갇혀있던 바이러스가 인간으로 옮겨온 것입니다. 나무 생태계가 파괴되면 어떤 바이러스가 나타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구상나무, 가문비나무, 분비나무 등 침엽수의 멸종 위기는 한반도 육지에서 나타나는 기후위기의 하얀 경고등입니다. 정부와 시민 모두 힘을 합쳐 헤쳐나가지 않으면 우리의 행복한 미래는 더 이상 없을지도 모릅니다.